그럼 이제 여러분, 국가정보의 순환이다. 그쵸? 아까도 봤잖아. 그쵸? 국가정보의 순환이라는 건 뭐예요? 뭐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첩보가 정보로 변화되는 과정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국가정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어때? 생산, 배포되는데 어때? 이를 흔히 정보순환이라고 일컫는다. 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생산이라는 건 뭘 해야 생산되는 거야, 이거는? 첩보를 수집해가지고, 여기서 생산이라는 건 어때? 분석을 했단 말이거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즉, 정보기관은 정보 소비자의 정보 요구에 부응해서, 정보 소비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대통령. 그치? 대통령. 부응해서 필요한 첩보를 수집하고, 첩보 수집부터, 그치? 뭐 그 전부터 있지만, 정보 요구부터 있지만, 첩보를 수집하고 어때? 이를 종합하여 분석 보고서를 생산 배포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이 그 한 차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류를 거쳐서 순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야. 환류라는 말은 어때요? 피드백이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환류라는 말은 얘는 평가 및 재투입이에요. 평가 및 재투입이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어때? 다시 돌려보내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환류라, 피드백이라 그래. 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강의를 했어. 그치? 그러면 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어때요? 여러분이, 아이, 강의가 좀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어. 그래서 어때? 내가 여러분의 요구를 받아서 어때요? 내 강의를 바꿨어. 이게 환류야? 아니면 어때? 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나한테 강의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게 환류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여러분이 하는 게 환류야? 내가 하는 게 환류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여러분이 하는 게 환류예요. 이해했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환류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환류라고 하면 정보 소비자가 하는 게 환류야? 정보 생산자가 하는 게 환류야? 소비자가 하는 게 환류야. 소비자가 제 요구를 하는 게 환류예요. 이해했지? 소비자가 얘가 이제 생산해 왔어. 그치? 정보를 생산해 왔으면 이걸 평가해서 어때? 다시 해줘. 라고 말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환류라고 한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환류라는 개념을 잡고 가야 돼. 그래서 평가 및 재투입한다고 하면 환류의 주체는 누구냐? 환류의 주체는, 그치? 이건 어때? 정보 소비자예요. 소비자. 대통령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한 차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때? 환류를 거쳐서 순환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순환하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치, 소비자, 대통령이 어때? 이걸 보고 평가를 해서 어때? 다시 요구하면 어때? 그게 계속 순환할 수가 있잖아. 그쵸? 그래서 어때? 이거를 국가정보의 순환이라고 한다. 그쵸? 이러한 정보의 순환 과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어때? 정확한 정보 자료의 생산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보를 어떻게 생산한다는 그 정보 순환 과정이라는 걸 어때요? 이게 틀을 만들어 놔야 그 틀에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랬다가 다음에 이러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이러한 정보의 순환 과정은 어때?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보 자료의 생산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정보를, 그치, 정보순환 과정에서 어때? 전통적 정보순환 모델이 있어. 그러니까 전통적 정보순환 모델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정보순환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 전통적 입장을 말해. 그치?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보기관은 뭐예요? CIA지. CIA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미국 CIA의 정보순환 과정, 그치? 얘네도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생산하겠다는 어때? 정보순환 과정을 확립해 놨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지? 이게 이번 시험에도 났었어. 이번 시험에도 났기 때문에 이건 외워야 된다. 그쵸? 기획 및 지시다. 그치? 그럼 이제 기획 및 지시라는 게 어때? 플래닝이라는 게 어때? 계획이란 뜻이잖아. 계획을 짜고. 그치? 그다음 어때? 지시를 하고. 그러면 사실 기획하고 지시하는 건 어때요? CIA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어때? 지시는 누가 할 수도 있어? 소비자가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기획 및 지시. 그 기획 및 지시가 있으면 뭐예요? 수집을 하겠지. 그러면 정보를 수집하면 뭘 해야 돼? 얘는
처리를 해야 돼. 처리. 그럼 여러분 잘 봐. 처리하면 끝나는 게 아니지. 분석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처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호문이다 그러면 어때요? 암호를 해독해야 되겠지. 그래 분석할 거 아니야. 얘가 외국어다 그러면 어때요? 뭐 해야 돼요? 번역하지. 그래서 처리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우리가 번역이라든지 그쵸 해독, 자 암호 해독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처리라고 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리했으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어때요? 분석 및 생산을 한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배포는 뭐 하는 거예요? 배포는 정보 소비자한테 배달하는 것을 배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기획 및 지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수집했지? 수집하면 뭐 한다고 했어요? 처리한다. 그치? 그 다음에 어때? 생산 및 분석 및 생산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그 분석해서 생산했으면 배포한다. 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CIA다. 이해하셨죠? 그걸 이제 넘겨. 그러면 기획 및 지시, 수집, 처리, 그렇죠? 분석 및 생산, 배포. 이게 잘못된 게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화살표는 잘 됐다. 그렇지? 화살표 잘 됐어. 자, 그러니까 화살표는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지. 거기가 어때요? 처리는 프로세스라고만 돼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어때? 거기 익스플로테이션도 있다. 그쵸? 자, 얘는 이용이야, 이용. 이해하셨죠? 그래서 개발이라고 보통 번역해.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때? 수정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그쵸.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 거기 프로세싱이라고만 써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CIA 정보순환 과정이잖아. 그쵸?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제가 드린 거 있잖아. 이거 말고, 책 말고. 자, 책 말고. 자. 그러면 협의의 정보순환이다. 그치? 협의의 정보순환. 이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때? 여러분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보통 정보순환이라고 했을 때는, 그치? 뭘 빼고 생각하는 거다. 그쵸? 정보순환을 단일한 순환 과정으로 이해하고 어때? 환류와 피드백이라는 건 어때? 환류 피드백이 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피드백을 제외한 거, 그치? 피드백을 제외한 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협의의 정보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아셨죠?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개념으로 자 정보순환 문제를 어때? 국가정보기구의 내적인 범위로 한정한다. 다시 국가정보기구 안에서만. 다시 여러분 잘 봐. 그러니까 아까 내가 환류는 누가 하는 거라고 했어요? 소비자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때? 소비자가 일단 낀다는 것 자체가 어때? 정보기구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국가정보기구 내적인 범위로 한정하면 뭘 빼야 돼, 여기서? 그렇지. 환류를 빼야 돼. 아셨죠? 환류를 빼고 국가정보기구가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하여 배포하기까지 과정만을 순수한 의미의 정보순환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수집, 생산, 배포까지, 그렇지? 수집, 생산, 배포까지 과정만을 순수한 의미의 정보순환이라고 한다. 여기죠. 외워둬. 정보기구 내적 범위로 한정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 우리가 기획 및 지시가 있었고, 그렇죠? 기획 및 지시가 있었고, 수집이 있었고, 처리가 있었고, 분석 및 생산이 있었고, 배포가 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씩 보는 거야. 정보 수집. 그러면 정보 수집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렇죠? 정보 수집에서 정보는 인간 정보, 기술 정보, 공개 출처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CIA는 인간정보, 기술정보, 공개 출처 정보 중에 어떤 걸 주로 한다고 했어요? CIA? 요원. 그치, 요원. 그러면 NRO라든지, 그치, NSA는 뭐예요? 기술정보다. 그쵸? 공개 출처 정보는 뭐 다 하는 거지, 이거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할 거냐는 게 이제 문제야, 여기서는. 두 번째, 정보 수집 단계에서의 주된 쟁점은 과연 얼마만큼의 정보를 수집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서 고민해야 되는 거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수집해야 돼? 이건 당연히 어때요? 수집 단계에서, 정보 수집 단계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요구된 정보 수요에 대하여 어때? 얼마만큼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가. 그렇죠? 수집된 정보가 많다고 해서 어때? 그만큼 정보의 질이 달라지나?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건
어느 단계의 고민이야. 얘는 수집 단계의 고민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결론적으로 필요한 정보 수집의 양은 정보를 생산하는 정보 분석관에 의해서 첩보 요구 수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이것도 시험에 났었는데 여러분 잘 봐. 그럼 첩보 수집은 어때? 자율적으로 하는 거야? 분석관들이 시켜서 하는 거야? 시켜서 한다. 그치? 시켜서.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 수집의 양은 정보 생산 누가 하는 거예요? 생산 및 분석이 생산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생산 및 분석인데, 그쵸? 정보를 생산하는 정보 분석관에 의한 어때? 첩보 요구 수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났어. 그치? 정보 분석관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한다 그러면 틀린 거다.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즉, 국가정보활동에 있어서 정보 수준은 그 자체가 어때? 독립적. 이게 시험에 났어. 4번 별표해. 정보 수집은 어때? 그 자체가 독립적 또는 어때? 편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보 분석관의 요구에 기초해서 행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므로 다 생각해봐. 이게 수집 없이 정보가 없겠지. 당연히 수집을 안 했는데 정보가 어떻게 생겨. 이해하셨죠? 일단 수집을 해서 분석해서 검증을 해야지 정보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뭐 없이도 정보 없이 분석 없이도 어때? 정보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당연히 분석 안 하면 그건 첩보지. 그게 정보야. 이렇게 그 말이 아니라 분석관이 어때요? 첩보 수집을 요구했어야 어때요? 첩보 수집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야,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경구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자. 수집 없이 정보 없지만 분석 없이 정보가 있을 수 없다는 말도 어느 단계에서 고민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게. 수집 단계에서. 그쵸? 수집 단계, 정보 수집 단계에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표 6번. 6번이 이제 시험에 나는 거죠. 나머지는 뭐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건데, 광범위하게 수집된 첩보에서 어때? 중요한 알곡과 불필요한 껍질을 구별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밀과 겉겨의 문제라고 해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보면 어떤 단계일 것 같아요? 처리 단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치? 처리는 이미 어때? 수집이 끝나면 어때? 그거를 처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 정보지라는 건 어때? 이거는 첩보 수집 단계에서, 그치? 첩보 수집 단계에서 이미 고민하는 거야. 그쵸? 진공청소기라는 건 어때? 한 번에 빨아들여가지고 어때? 분류가 안 된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 밀과 겉겨의 문제, 진공청소기 쟁점은 어디서 고민한다? 정보 수집 단계에서 고민한다. 이해하셨죠?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광범위하게 수집된 첩보에서 중요한 알곡과 불필요한 껍질을 구별하는 것도 정보 수집 단계의 쟁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정보 분석 및 생산이다. 그쵸? 자, 이 처리는 어때? 처리는 뒤에 가서 볼 거예요. 그러면 정보 분석 및 생산을 보면 정보 분석 및 생산 단계는 첩보 등 기초 자료로부터 중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반 자료의 유기적인 통합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최종 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최종 단계가 뭐가 되는 거야? 첩보가 최종 단계가 되면 뭐가 돼요? 정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첩보가 정보가 되는 과정이란 뜻이야, 이게 분석. 자, 그래서 그럼 여기서 어때요? 이게 검증돼야 되니까 어때요? 뭐부터 확인해야 되겠어요?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첩보 단계에서 고민할 일이 아니라 어때요? 사실관계 확인은 어디서 고민한다? 정보 분석 및 생산 단계에서 고민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유기적 통합과 평가도 어디서 하는 거야? 정보 분석 단계에서 한다. 그치? 생산. 그러면 정보 생산 단계에서의 주된 쟁점은 어때? 단기 정보와 장기 정보 사이에서 일어나는 긴장과 균형의 문제인데, 동일한 첩보 자료를 가지고 어때? 분석한 경우에도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단기 정보와 장기 정보 사이의 정보 분석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이게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뭐 여러분 아는 건데, 자, 이란 있잖아요, 이란이 어때요? 미국의 가장 우호적인 국가예요. 이 상상이 안 가잖아. 이란하고 미국은 어때요? 이게 악숙인데,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자, 우리가 어때? 미국의 적대적인 정권을 어때요? 이거를 비밀 공작을 통해서 어때? 얘를 전복시켜가지고 어때요? 팔레비 왕을 만들었거든?
그 단기적으로는 어때? 이게 성공한 거잖아. 그런데 어때요? 장기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미국이 이란한테 그런 일을 했으니까 어때요? 이란 국민들이 미국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됐다? 이란이 미국의 가장 적대적 국가가 됐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성공한 것도 어때?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실패할 수가 있는 거잖아.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이해하셨죠?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자, 제 아프가니스탄에 소련이 침공했을 때, 그때 어때요? 얘네가 이제 소련은 공산주의니까 어때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 그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어때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공산주의 들어오는 건 어때? 연락 싫어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때? 막 저항하고 싸우니까 어때? 아이, 좋다. 그리고 어때? 막 무기를 대줬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치. 그게 오사마 빈라덴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때? 단기적으로 어때? 그래서 어때? 소련을 어떻게 한 거야? 그치? 패배시켜서 어때? 철수시켰지만, 나중에 걔네가 이제 뭐예요? 걔네가, 그치. 뭐가 된 거야? 9.11 테러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는 성공이 어때요? 장기적으로는 뭐가 될 수 있다? 실패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책에 나와,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쵸? 자, 분석할 때, 분석이라는 게 어때? 예측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예측했는데, 장기적 예측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느 단계에서 고민한다? 정보 분석 및 생산 단계에서 고민한다. 라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래서 단기 정보와 장기 정보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때 긴장과 균형의 문제인데 동일한 첩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경우에도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어때 단기 정보와 장기 정보 사이의 정보 분석 내용이 다를 수 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분석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어때? 정보 분석 및 생산 단계가 되는 거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장기 정보는 어때? 현재로서 급박하지 않지만 어때? 중요성에 비추어 언젠가는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렇죠? 전체적인 추세와 문제점을 다루는 것이에요. 장기 정보는. 자, 그러니까 장기 정보는 어때? 급박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게 장기 정보야.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잘 봐. 통상 장기 분석 정보와 단기 분석 정보의 비율은 어때? 50대 50이다. 그렇죠? 단기 분석과 장기 분석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어쨌든 이게 어디에서 정보 분석 및 생산 단계에서 고민할 문제에 자. 한편 정보 분석은 어때? 정보 수집의 우선순위 결정에도 큰 영향을 끼쳐.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먼저 수집할 거냐 이런 문제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수집 없이 정보 없지만 어때? 분석 없이 정보가 있을 수 없다는 금원처럼 정보 분석 업무에 추동된 정보 수집이 이상적이다. 무슨 말이에요? 추동이라는 건 뭐야? 원인이 됐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첩보 수집은 정보 수집은 뭐가 원인이 됐을 때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정보 분석이 원인이 돼서 분석관들이 어때? 이거 수집해줘 했을 때 이상적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는 어때? 이게 두 가지, 그치? 정보 수집에도 나오고, 그쵸? 우리가 정보 분석 및 생산에도 나온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치?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배포라는 건 뭐예요? 배포라는 건 정보 소비자한테 어때? 전달하는 걸 배포라고 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정보 배포는 어때? 최종적으로 생산 정보를 어때요? 정보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수요자가 뭐야? 소비자. 그렇죠? 자, 정보 배포 단계는 어때요? 정보 순환이 다른 단계에 비해서 비교적 정형화돼. 무슨 말이냐 하면 얘는 형식이 딱 정해져 있어. 분석은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이 있고 첩보도 어때요? 여러 가지 수집 수단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수집이나 처리도 뭐 방법이 많겠지. 그렇지만 어때요? 얘는 그렇죠. 우리가 배포는 형식이 정해져 있어. 이해하셨죠? 별표. 그래서 정보 배포 단계는 정보 순환이 다른 단계에 비해서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3번. 자, 봐봐. 정형화된 정보 배포 체계는 국가 정보는 어때? 생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줬어요. 다시.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생산하고 소비 중에 어떤 게 중요하다고 했어? 소비가 중요하다고 했다. 생산해봐요. 소비되지 않으면 정책 결정자가 어때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정형화된 정보 배포 체계는 어때요? 그쵸? 자, 국가 정보는 생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줘.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4번
아무리 정교한 절차를 거쳐서 생산된 훌륭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배포되고 소비되지 않는다면 수집되지 않은 정보나 마찬가지지, 그치? 이해하셨어요? 그 5번 봐봐, 5번 보면, 자, 이게 이제 이 사례인데, 그쵸? 1941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어때? 진주만 기습이 있었거든? 이게 다 분석해서 어때요? 진주만 기습할 걸 알았는데, 뭐가 안 됐다는 거야. 전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정보당국은 어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하루 전에 공습 정보를 입수했어요. 하지만 그 정보를 신속하게 하와이 주둔사령부에 전달하지 못해서 미국은 기습을 당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의 문제야? 배포의 문제. 배포의 문제. 자, 그러면 정보 배포 단계의 5대 쟁점이다. 그냥 요 외워.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정보 배포 단계의 5대 쟁점에는 가치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성. 그 가치성이 뭐야? 라는 건데, 가치성은 방대한 정보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보고 가치가 있는가? 이게 가치성. 그치? 보고 가치. 자, 필요성. 어떤 정책 담당자에게 배포할 것인가? 여러분, 정책 담당자는 생산자야, 소비자야? 아니, 정책 담당자는 소비자예요. 그치? 정책을 담당하고 있잖아. 아니,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이게 뭐예요? 정책 담당자다. 이해하셨죠? 정보기관은 정책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정책을 담당하는 자에게 뭐를 제공하는, 지식을 제공하는 거. 물론 그런 걸 묻지는 않겠지만, 그걸 알고 있어야 어때요? 이게 우리가 국가정보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 담당자에 배포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의회한테 줄 거냐, 대통령한테 줄 거냐, 국무총리한테 줄 거냐, 부문정보기관이면 어때? 장관한테 줄 거냐, 아니면 어때요? 다른 정보기관이 요구했을 때 어때? 거기에 줄 거냐, 이런 거를 말한다라는 거죠. 자, 정보기관은 정책 담당자는 아니네, 그치? 어쨌든. 소비자에는 어때? 정보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데 어때요? 정책 담당자에는 어때? 정보기관이 들어올 수는 없어. 자, 그 다음에 시의성. 얼마나 신속히 배포할 수 있는가. 그치? 시의성. 자, 우리 보통 어때요? 시의적절하다라고 말하잖아. 그쵸? 자, 정밀성은 어때요? 얼마나 상세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가. 이걸 뭐라고 그래? 정밀성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타당성. 정보 배포를 위한 적당한 방식은 뭐냐라는 거예요. 정보 배포를 위한 적당. 그러니까 여러분, 분석의 타당성이 아니잖아. 얘는 배포의 타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배포해야 될까라는 거야. 예를 들면 대통령은 정보에 대해서 어때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야, 전문가가 아니야. 그렇지. 전문가가 아니지. 바쁘기도 하고, 그치? 근데 뭐 보고서를 막 이따만한 걸 갖다 주면 어때? 읽겠어요? 이런 미친 다시 가져. 이럴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배포하는 적당한 방식을 고려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거를 타당성이라고 한다. 아주 타당성. 자. 근데 이런 거는 있잖아요. 한의원 선생님 책에만 나와. 전용 선생님 책엔 나오지도 않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용어가 딱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그렇죠? 다른 용어를 쓰지는 않는다. 시험 보면 어때? 한의원 선생님 이 문제를 냈다면 누구 책을 보고 낸 거야? 한의원 선생님 책을 보고 낸 거니까 다른 용어 쓰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구체적인 정보 배포 방법. 여러분, 구체적인 정보 배포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게 뭐야, 이게? 타당성의 문제잖아. 타당성. 그쵸? 자, 보고서야, 보고서. 보고서 형태로 어때? 배포한다. 서류 형태의 보고서인데, 현용정보 보고서, 경고정보 보고서, 평가 및 어때요? 분석정보 보고서, 결과 보고서처럼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제목을 가진다. 이 보고서의 형태다. 그쵸? 자, 브리핑. 브리핑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지. 동그라미채 여러분. 구두 설명을 브리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두 설명. 자, 브리핑. 모아놓고 어때요?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브리핑이다. 그쵸? 자, 그러니까 구두 설명하는 정보 보고인데 많은 사람에게 보고하거나, 그쵸? 또는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이 없어. 그럼 어때요? 뭐 한다? 브리핑 한다. 브리핑은 뭘 말해? 구두 설명을 말해. 그쵸? 그 다음에 정기 간행물, 잡지를 발행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광범위하고 주기적인 정보 보고를 위해서 사용되는 정보 배포 방법인데 주간, 월간, 연간 간행물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연구 과제 보고서도 있어. 그쵸? 연구 과제 보고서.
장기간의 전략 정보 등 심층적이고 학술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작성되는 연구 논문 형태, 그치? 연구 논문 형태를 연구 과제 보고서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그냥 보고서하고 어때? 연구 논문 형태의 보고서는 또 다를 거 아니야, 그쵸? 우리가 논문은 써본 적은 없다 하더라도 어때? 그냥 보고서와 연구 논문 형태는 다르지. 그래서 연구 과제 보고서라 그래. 논문 형태를. 자, 메모. 그쵸? 메모랜덤. 짧은 내용의 정보를 긴급히 배포할 때 이용한다. 근데 전문은 누가 사용하는 거냐 하면 얘는 전신 이거거든. 전보 이런 거. 얘는 이제 어때요? 해외 공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해외 공간에서. 자, 그래서 전보문의 약어로서 해외 공간에서 본국에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게 뭐다 이걸? 전문이라 그래요. 이해하셨죠? 전문. 자,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요거.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는 이제 이게 첩보 수집이 뭐고, 자, 생산 및 분석이 뭐고, 배포가 뭐냐 이런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여기서 각각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 이해하셨죠? 그리고 어때? 적어도 이거를 어때요? 구분해서 분류할 수는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럼 봐봐 여러분. 뭘 한 거야? 지금 기획 및 지시는 안 했지, 그치? 수집은 했지. 처리를 안 했죠, 처리, 그치? 처리를 안 했지. 그다음 어때? 분석 및 생산했지. 배포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버코이즈와 굿맨의 어때요? 정보 순환 과정이다, 그치? 정보 순환 과정. 그럼 이걸 보면 버코이즈와 굿맨도 많이 나와, 여러분. 얘는 뭐가 바뀌었어요? 기획 및 지시가 뭘로 바뀌었어, 지금? 정보 요구로 바뀌었지. 정보 요구로, 그치? 정보 요구로 바뀌었고, 자. 수집 목표 및 과제 설정이다. 그치? 수집 목표 및 과제 설정. 이게 그치. 그래서 여기 정보 요구가 새로 들어왔다고 할 수 있겠네. 그치? 정보 요구가 새로 들어왔다고 할 수 있고, 수집 목표 및 과제 설정이 어때요? 기획 및 지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우리가 기획 및 지시라고 생각하면 정보 요구하고 어때? 정보 수집 및 과제 설정을 함께 묶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버코이즈와 굿맨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정보 요구야. 정보 요구. 이해하셨죠? 정보 요구. 자, 수집, 분석, 배포 등의 5단계로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여기서 지금 수집, 분석, 배포니까 어때요? 뭐가 없어? 버코이즈와 굿맨은 처리가 없네. 처리가. 이해하셨죠? 처리가 없다. 그 다음 어때요? 뭐가 들어왔다? 정보 요구가 들어갔다. 그치? 정보 요구가 들어갔다. 자, 그럼 이제 봐봐. 그림을 봐봐. 그러면 지금 정보 소비자가 어때?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정보 요청을 하면 어때? 그러면 이 안에서, 그치? 수집 목표 및 과제 설정을 한 다음에 어때? 뭐 처리를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버코이즈와 굿맨은 수집 분석해가지고 어때? 생산된 정보를 배포한다. 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배포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쵸? 배포가 아니라 정보를 요구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프린트를 보세요. 자, 다시 정보 요구 누가 하는 거죠? 소비자가 하는 거다. 소비자. 그러면 정보 요구는 정보 수요를 정보기구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보 수요를 정보기구가 확인하는 과정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때? 요구를 하면 이걸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보 요구라고 그래. 그렇죠? 자, 그럼 2번. 자, 요지 별표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정보 요구는 누가 정보 요구를 하는 거야. 그렇죠? 정보 요구를 하는 게 보통은 대통령이잖아. 그쵸? 대통령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어때요? 3가지 형태가 있어요. 3가지 형태. 자, 국가정책 담당자는 뭐예요? 대통령이라는 뜻이네. 그치? 횡적인 정보기구의 상호 간의 요구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면, CIA가 있고 FBI가 있으면, 예를 들면, 그쵸? 우리가 FBI가 어때? 방첩을 통해서 어때? 간첩을 하나 잡았으면, CIA가 어때요? 그거 좀 넘겨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때? 횡적인 정보기구 상호 간의 요구다. 그쵸? 상호 간의 요구. 자, 그리고 정보 생산자 자체의 판단에 의한 요구도 있어.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통령이 아무 요구도 안 해. 그럼 놓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정보기관은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떤 걸 우리가 어때요? 정보를 수집해야겠다는 것을 어때요?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정책 담당자가 요구할 수도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고, 횡적인 정보기관이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뭐에 관련된 쟁점이에요? 정보 요구에 관련된 쟁점이다. 야, 이해했죠? 자, 그런데 자, 생각해봐. 정보 민주화가 된 국가일수록 어때요? 정책 담당자에 의한 정보 요구가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보기구가 어때? 스스로 정보를, 그치, 우리가 수집하고 판단한다는 건 어때요? 정보기구의 권력이 세다는 거야, 약하다는 거야? 대통령도, 그치, 대통령도 어때? 이게 어때? 통제가 그치, 꼭 통제가 안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정보기구의 자율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외워 3번. 정보 민주화가 된 국가일수록 어때? 정책 담당자. 누구예요? 대통령. 그치? 대통령에 의한 정보 요구가 많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가 확실하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가 확실하다. 자. 그럼 4번 봐봐. 국가정보기구의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은 정보 자산을 고정 변수로 하고 국내외적 환경을 어때요? 이게 가변 변수로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동그라미 여러분. 제약. 그러니까 제약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자, 정보기구가 인원도 한정돼 있지.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가 정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보 자산, 뭐 미성이라든지 유언이라든지 이런 걸 정보 자산이라 그래.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게 한정돼 있으니까 어때요? 수집할 수 있는 것도 어때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정보 자산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어때? 만약에 일본, 이런 일은 어때? 그치? 이런 일은 없는 건데, 그냥 내가 만들어낸 얘기야. 우리나라가 일본을 만약에 어때요? 이거를 어때? 정보 활동을 하려고 했을 때, 미국에서 막을 수도 있고. 이해하셨죠? 야, 동맹국끼리, 그치? 왜 그러는 거야? 이게 해서, 그치? 우리 중국을 막아야 되는데, 야, 니네끼리 싸우면 되겠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 막을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라는 거야? 가변이라는 거야? 고정이라는 거야? 가변이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국내외적 환경. 이게 국내외적 환경이잖아. 다시, 정보 자산은 뭐예요? 고정 변수다. 변하지 않는. 이게 어쨌든, 가변 변수든 고정 변수든 어때요? 우리가 정보 활동을 뭐 하는 거야? 두 글자. 가변 변수든 고정 변수든 정보 활동을 뭐 하는 거예요? 제약하는 제약. 그치, 제약. 제약하는 건데, 변하는 거. 그치, 변하는 거. 국내외적 환경은 어때? 가변 변수고, 그치, 정보 자산은 어때? 고정 변수다. 이거를 바꿔놓으면 어때? 틀린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또 생각해보는 거야, 이제. 이러한 이유로 모든 정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치. 조사해, 그치. 우리가 요구하면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치. 우리 정보 자산의 한계라든지, 그치. 국내외 환경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정보기구는 어때? 필연적으로 정보 요구의 우선순위를 획정해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치, 제약 때문이다 라는 거지. 제약. 자, 그래서 정보 요구 획정 단계에서 가장 커다란 쟁점은 누가 정보 수요와 우선순위를 획정하고 어때? 정보 공동체에 전달하는가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 생각을 해보면 정보 요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이잖아. 그치? 누가 결정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순서를 바꿔서 거기 밑에 핵심 정리를 봐봐. 핵심 정리를 보면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의 작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 하면 PNIO라 그래. 그치? PNIO라 그래. PNIO. 자, 그러면 위에, 그치, 3번 봐봐, 여러분. 3번에, 그치, 위에 정보의 우선순위에서 왜 이게 PNIO냐? 라고 하면 프라이어리티다, 그치? 우선순위란 뜻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어때요?
내셔널 인텔리전스 오브젝트는 어때?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PNIO, 이제 앞으로 어때? PNIO는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를 PNIO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미국의 경우에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를 누가 결정해? 아까도 봤지? DNI가 결정해. 그치? DNI가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DNI도 조금 1분만 설명하면, 뒤에 가서 진짜 이것도 막 한 챕터로 공부를 할 거거든? 옛날에는, 그치, 9.11 테러가 이제 굉장히 미국 정보 공동체에 엄청난, 그치, 변화를 가져왔는데, 아까 제가 뭐예요? CIA하고 FBI는 어때? 옛날에 FBI는 후보국장이 있었고, CIA는 어때? 그 이후에 막 큰 거야, 그치? 이 새끼들이 서로 싸움질만 하면서 어때요? 서로, 그치, 상대방하고 협력할 생각을 안 해가지고, 이게 어때요? 지금, 자, 알카에다의 어때? 테러범들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 미국에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그치?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때? CIA라든지 FBI라든지 또는 어때요? 우리가 미국에는 어때? 정보 공동체가 18개 있는데 이 18개 중에 어때? 17개를 어때요? 이거를 조정하고 뭐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든 거야. 그치?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DNI라고 한다. 그러니까 미국 정보 공동체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CIA 국장보다, FBI 국장보다 누가 더 높은 거야? DNI가 더 높다라는 거지. 그러면 PNIO를 누가 결정하겠어요? 이거는 PNI가 당연히 결정하겠지. 그런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자,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는 어때? 국가정보국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때요? 국가정보국장은 어때요? 그치? ODNI를 국가정보국 이렇게 번역도 하고 국가정보장실 이렇게도 번역하거든? 근데 어때요? 어쨌든 자, 여기 써볼게. 자, 얘를 국가정보국. 근데 이 번역은 있잖아요. 자, CIA도 그치, 이거 중앙정보국이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동등한 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ODNI를 어때요? 그러면 여기 ODNI에는 누가 있어? 국가정보장이 있잖아. 그래서 국가정보국이라고 번역하는 사람은 어때요? DNI를 국가정보국장 뭐 이렇게 번역해. 이렇게 번역하는데 근데 어때요? 이거를 어때? 아,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럼 어때? CIA 국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잖아. 그거 위에 있는데, 그쵸? 그래서 어때? 국가정보장실, 그치? 국가정보장실이라는 건 오피스라는 뜻이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어때? 얘를 어때? 국가정보장, 이렇게. 국가정보장. 이런 뜻이야. 국가정보국, 국가정보국장. 한의원 선생님 이렇게 하고, 어때? 국가정보장실, 국가정보장이라고 한다. 근데 어때? 이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때? 다 바꿔놨어. 자, 그래서 국가정보장이 뭘 한다? PNIO를 결정한다. 미국은.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나라는 누가 결정할까요? 그 우리나라에서 정보기관 중에 가장 높은 거는 어디야? 아, 그치. 국가정보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누가 결정한다?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한다. 이해하셨죠? 그걸 이제 알면 돼. 이것도 어때? 맨날 시험에 난다. 그치? 이건 작년에 시험에 났었어, 이거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는 어때? 국가정보장이 작성하며, 여기 어때요? 18개예요. 18개. 국가정보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배포한다라는 거죠. 뭐까지 포함해서? ODNI까지 포함해서 18개. 자, 그 다음에, 자, 한국은 어때요?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한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생활해보면, 자, 아까 이제 위로 다시 올라가 봐. 이러한 이유로 어때요? 모든 정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정보기관 필연적으로 어때요? 정보 요구의 우선순위를 확정해야 되는데 5번 한 거야. 6번. 정보 요구의 획정 단계에서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획정 단계에서 가장 커다란 쟁점은 누구냐? 뭐냐 하면 누가 정보 수요의 우선순위를 획정하고 정보 공동체에 전달할까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야, 이것부터 해라는 거를 어때요? 전달해야지 그것부터 할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보면, 그쵸? 자, 국가정보장이 작성해가지고 어때? 18개 어때요? 미국의 정보 공동체를 구성하는 정보기관에게 배포한다. 이해했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나라는 어때요? 누가 작성한다?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정보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치 정보기관에 배포한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 됐어. 이제 그러면 그 정보의 우선순위 이걸 뭐라고 해? 정보의 우선순위를 P&IO라고 한다. 아니 그건 외워야지, 그치? 그건 외워야지. 이제 앞으로 그치 프라이어리티 그치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 오브젝티브 이안 써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때? 그냥 P&IO 하면 어때요? 아 이게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다 라는 거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자 시험에도 어때? 이렇게 다 써주지 않아. 그냥 P&IO라고 나온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정보 우선순위 결정은 정보 자원 즉 인적 자산과 물적 자산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다. 왜냐하면 인력도 부족하고 어때? 돈도 부족하고 어때요? 장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정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그런 말이다. 그치? 그러니까 정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건 어때요? 한계에서 오는 거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유능한 국가정보기구는 정책 담당자의 어때? 정보 신청이나 요구와 무관하게 국가정보계획에 따라서 어때요? 정책 담당자들이 필요로 할 만한 사항을 제도화해서 통상 임무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면 굳이 어때요? 우리가 정보 요구가 없더라도 어때?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때? 계속 정보활동을 수행할 수가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이걸 시스템화해 놓지 않으면 예를 들면 세종대왕 같은 훌륭한 사람이 왕이야. 이제 왕은 좀 이상하지만 대통령이 어때요? 뭐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어때요? 뭐 꼭 필요한 것만 할 수 있겠지. 근데 뭐 연산군 이런 사람이 왕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정보기구도 뭐 할 일도 없고 뭐 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치? 우리가 어때? 시스템적으로 어때? 안정적으로 어때? 정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P&IO가 필요하다. 했지?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읽어보면 유능한 국가정보기구는 어때? 정책 담당자의 정보 신청이나 요구와 무관하게 국가정보계획에 따라서, 그쵸? 정책 담당자들이 필요로 할 만한 사항을, 그치? 사항을 요구했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로 할 만한 사항을 제도화해서 어때? 통상 임무로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3번. 복수 이상의 국가정보기구가 있다. 그치? 미국에는 몇 개나 있다고 했어요? 18개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복수 이상의 국가정보기구가 있는 경우에 정보활동 목표 우선순위를 정한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를 수립한다라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러면, 자, 4번 별표해. 그러니까 P&IO는 진짜 시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어때요? 이제 이거는 나중에 가면 다 알게 돼. 그냥 주는 문제야. 근데 4번은 어때요? 약간 낯설기 때문에 나중에 볼 때는 이런 걸 봐둬야 돼요. 그러면 지금 부문정보기관들은 어때요?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 아래에서. 그 부문정보기관들은 어때요? 아까 NRO도 있었고 NSA도 있었고 이런 애들은 어때요? 첩보를 수집한 애들이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자 P&IO 아래에서 그쵸? 정보활동 순위와 방향을 정한 어때? 첩보활동 기본 요소 별표해. 첩보활동 기본 요소를 뭐라고 한다? 얘를 EI라고 해. 다시 P&IO는 누가 작성한다고 했어요? 그치. T&I가 작성한다. 그치? 그러면 첩보활동 기본 요소는 누가 수립하는 거야, 얘는? 부문정보기관들이 수립한다. 이해하셨죠? 부문정보기관들이 수립한다. 자. 그러면 P&IO에 따라서 어때요? 부문정보기관들이 어때요? 지금, 자, EI를 수립하는 거예요. 그쵸? EI가 어때요? 첩보활동 기본 요소인데, 이것도 어때요? P&IO처럼 어때? 진짜 외워놔야 된다. 그쵸? EI는 뭐에 관한 거야? 첩보에 관한 거야. 이해하셨죠? 첩보. 자. 그러면, 자, 5번. 현실 세계의 급격한 정보 환경의 변화에 의거해서
정책 담당자들에 의한 국가정보 목표 우선순위와 첩보활동 기본 요소에 대한 우선 처리를 포함한, 그치, 우선 처리를 포함한 새로운 정보 요구를 어때요? 뭐라고 하냐 하면 어때요? 얘를 OIR이라고 한다. 그치? 이거는 Other Intelligence Requirement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PNIO도 있고, 어때요? 지금 우리가, 자, EI도 있는데, 딱 그것만, 이건 예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딱 그 사건만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치? 뭔가, 그 이제 순서를 바꿔야 될 때도 있을 거고, 그쵸? 근데 이게, 그치? URI도 있고, 어때? 그 밑에 SRI도 있어. 근데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데, 얘를 어때? 구별하는 게 문제야. 자,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면, 자, 지금, 거기 줄쳐. 첫 번째 줄, 5번의 첫 번째 줄에, 국가목표 우선순위와 첩보활동 기본 요소에 대한 우선 처리를 포함했다. 이해하셨죠? 얘를 포함해서 어때? 새로운 요구를 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ORI라고 하는 거예요. ORIR. 자, ORI가 아니라 어때요? OIR이라고 한다. 그쵸? 그래서 어때요? 얘가 Other Intelligence Requirement라고 해서 OIR이라고 하는데 얘는 뭘 포함해? PNIO하고 어때? EI를 포함해서, 그치? 포함해서 여기에 이걸 포함해서 다른 요구를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OI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그쵸? 밑에, 자, 얘는, 그쵸? SRI는 뭐냐 하면 기타 정보 요청에 따른 것이든, 그치? 기타 정보 요청에 따른 것이든, 자, 해당 정보부서 자체 수요에 의한 것이든, 국가 목표,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와 첩보 활동 기본 요소에 없는, 다시 뭐라고요? 지금 PNIO하고 어때? EI를 포함한 거는 뭐야, 이게? 그치? OIR이에요. 근데 어때? 아예 없어. 그럼 뭐예요? 얘는 SRI다. 이해하셨죠? SRI. 자, 그래서 기본 요소에 없는 어때? 특별한 첩보 수집 요구를 어때요? 특별 첩보 요청이라고 한다. 얘를 뭐야? SRI라고 한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했지? 그 뭐가 있는 거야, 지금? PNIO가 있는 거지? 얘가 이제 정보, 그렇죠.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예요. 그치? 자, 그 다음 어때? EI가 있는 거지? EI는 어때요? 얘는 첩보 기본 요소야. 그치? 첩보 기본 요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때? OIR이 있는 거지? 얘는 어때요? 이거는 PNIO와 EI를 포함해서, 그치? 포함해서 다른 요구를 하는 걸 어때? OIR이라고 하고, 그치? 뭐 위에 거 아무것도 없어. 그치? 위에 거와 전혀 상관없이 특별한 요청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 SRI라고 한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거기까지는 시험 안 나와. 이해하셨죠? 그거는 경찰학에서는 아는 거야. 이게 경찰학에서는 어때? 거기까지 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때? 국가정보학이잖아. 그치? 우리 경찰 그렇게 안 한다. 이해하셨죠? 하긴 하더라도 어때? 우리는 걔네보다 어때? 훨씬 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그치? 높은 수준의 정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만 하면 돼. 이해하셨죠? 이것도 전웅 선생님 책에는 아예 없어. 한의원 선생님 책에만 있기 때문에 문제를 내면 어때요? 한의원 선생님 제자들이 내거나 한의원 선생님 책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요 정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PNIO가 있고 EI가 있고 그 다음 어때요? OIR이 있고 SRI가 있다. 이해하셨죠? 네, 그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다 어디에 관련돼 있는 거야 지금? 정보 요구에 관련돼 있는 거다. 정보 요구를 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보코이즈와 굿맨. 정보 요구가 어디에는 없었어. 어디에는. CIA 정보 순환 과정에는 어때요? 정보 요구가 없었다. 이해하셨죠? 보코이즈와 굿맨.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넣은 거야. 보코이즈와 굿맨 밑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취권 잠식이라는 게 있어. 선취권 잠식.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여러분 잘 봐. 선취권 잠식은 뭐냐 하면, 얘는 어때? 우선권이 있는데, 권력이 센 사람이 와가지고 어때요? 내 거 먼저 해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그치? 얘를 뭐라고 한다? 선취권 잠식이라고 한다. 그쵸? 그러면, 다시 봐봐. 선취권 잠식. 자, 그러면 지금
우선순위가 뭐 이상하게 됐다는 거잖아. 클릭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정보활동의 우선권이 어때요? 영향력 있는 정책 담당자나 정보 분석관에 의해서 박탈당하고 다른 부문이 어때요? 우선권을 확보하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불러? 얘를 선취권 잠식이라고 부른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선취권 잠식은 국가정보활동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쳐. 그쵸? 왜 악영향을 끼칠까요? 이게 좀 효율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려고 어때 정해놓은 건데, 그치? 이걸 획정해 놓은 건데, P&I를 획정해 놓은 건데, 이게 하면 어때? 이게 완전 개판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요? 이게 먼저 국가정보활동의 전체적인 균형을 잃게 할 수가 있어. 이해하셨죠? 두 번째, 자, 애써 획정된 순위에 따라서 확보되었던 정보활동 우선순위가 어때? 영원히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해했지? 그 다음에 어때? 극심한 경우에는, 그쵸. 내 거 먼저 해줘. 라고 하다가 정보 권력에 어때요? 정보기관끼리 싸움질만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선취권 잠식이라고 한다. 그쵸. 선취권 잠식. 자. 다 했어요, 여러분. 여기가 조금 어렵지, 그치? 여기 좀 어려운데, 근데 이 정도면 할만하지. 그쵸. 이 정도 할만하다. 자. 그러면, 자, 조금만 더 하면 돼. 그쵸. 조금만. 자. 그러면, 우리가 정보활동의 임시특별권이라는 게 있어요. 야, 선취권 잠식하고 임시특별권은 무슨 뜻이야? 에드혹이라는 말은 임시의 이런 뜻이거든? 이건 정보사회론에서 나와. 에드혹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근데 정보활동의 임시특별권은 얘는 어떤 권력자가 와서, 그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임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하는 걸 뭐야? 그걸 정보활동 임시특별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여러분. 정보활동의 임시특별권은 특별과제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발생했을 때, 정보활동의 우선권이 재조정되어서 갑자기 발생한 특별과제가 정보활동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원인이에요? 특별과제 발생이야. 그쵸? 선취권 잠식은 어때요? 권력자의 요구가 먼저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이번 정보활동의 임시특별권 문제는 정당하고 옹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선취권 잠식과는 법적 성질을 달리해. 그러니까 선취권 잠식은 어때요? 정해놓은 것을 위반하는 거니까 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정보활동의 임시특별권은 어때요? 얘는 정당한 일이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정당한 일이다. 자, 그러면 3번 임시특별권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있어. 그치? 그런데 로엔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 하면 그것을 또한 특별권의 독재라고 했어요. 그치? 왜 독재라고 했냐 하면 그게 낱말되면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뭐 우리가 어떤 힘이 개입하거나 권력이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정보 시스템이 망가져서 어때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 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로엔탈. 로엔탈. 자,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정당한 임시특별권도 어때? 자주 반복되면 어때? 정상적인 국가정보 운영 체계에서 적지 않은 동요를 그렇게 불안정하게 만든다.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드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임시특별권의 독재라고 그래. 그치? 독재. 티런이라는 게 독재잖아, 여러분. 에드혹이라는 건 임시특별권. 자, 이해하셨어요? 어디서 발생하는 문제야, 이게? 정보 요구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 그치. 저 사람은 진짜 수업을 빡세게 나가는구나. 그치? 잡담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구나. 근데 적응하셔야 돼요. 나는 잡담을 한마디도 안 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나가면, 그치? 이게 1200페이지거든? 그러면 적어도 이게 한 50페이지는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어때요? 여러분 9시에 오면 어떨까? 이제 생각 한번 해보고, 작년에도 그랬어. 작년에도 9시에 와서 30분 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제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쵸? 첫날이고 어때요? 여러 가지 설명할 게 많잖아. 그쵸? 그래서 어때? 진도를 못 나간 것도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김우 선생님 강의를 그냥 듣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 이렇게 나가면 다 이해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냥 그치 김우 선생님 강의 들을 때 어때? 그런 말 있었어. 그것만 있어도 여기 와서 제대로 정리가 되면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면 어때요? 국가정보학도 금방 그치 이거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때요? 한번 읽어봐. 한번 읽어보면 그렇지 책이 정말 자세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친절하고 어때? 친절한 강사다. 진짜로. 여러분 국가정보학 다른 강의 들어봐. 나처럼 친절하고 친절한 책이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때? 여러분 뭐 7급을 하든 9급을 하든 진짜 100점 맞는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